이른바 이정근 리스트가 민주당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이 사무총장을 지낸 윤관석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 봉투가 살포된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본인은 강력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은 압수영장에 송영길 대표 당선 목적으로 돈이 뿌려졌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검찰 관계자와 윤관석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가 수사팀 대기 장소를 두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럼 저희가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안 돼요. 저희는 권한이 있어요. 저는 없어요. 검찰이 윤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건 오늘 오전. 압수영장에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송영길 전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투표권자인 대의원들에게 금품이 살포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당대표로 선출해 주신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압수영장에는 송영길 의원을 대표에 당선시키려고 금품이 조성, 살포됐다는 내용도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과 한국수자원공사 전 상임강사 강모 씨의 통화 녹음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강 전 감사가 이 전 부총장에게 봉투를 준비했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된 걸로 전해집니다. 전당대회가 열리기 2달 전 통화였습니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 송영길 캠프에 참여해 당대표 선거운동을 도왔고 윤 의원은 전당대회 직후 당 사무총장에 임명됐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걸로 의심되는 민주당 관계자 여러 명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면 전환용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뭐 포렌식이 오래전에 있었는데 또 묘한 시기에 또 압수수색이 있었다. 윤관석 의원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정치검찰과 끝까지 싸워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정근 파문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전당대회 때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돈 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자,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대선 한 해 앞두고 개파가 치열했던 전당대회입니다. 검찰은 당시 송영길 대표 당선 목적으로 뿌려진 돈이 9천만 원에 이르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민주당 현역 의원과 당직자 수십 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 게이트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집중 보도합니다. 첫 소식 좌영길 기자입니다.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게 전화로 돈봉투에 대해 언급한 건 지난 2021년 4월 27일 민주당 전당대회 닷새 전이었습니다.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검찰은 이렇게 현역 의원 등에게 살포된 돈이 총 9천만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돈봉투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지역구를 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민주당 당직자 등의 실명이 다수 거론됐고 받았다, 전달했다, 지시했다 등 각각의 구체적 역할도 기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이 먼저 현직 의원들에게 나눠줄 돈봉투 마련을 지시했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관석이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강 회장이 대전 지역에서 마련한 돈을 받아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압수영장에는 돈봉투를 받은 국회의원 실명은 적시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미 해당 의원들이 누군지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자금의 조성과 전달자는 물론 수수자들을 상대로 전방위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선상에 오른 당직자만 수십 명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이 돈이 송 전 대표의 당선 목적으로 쓰인 만큼 송 전 대표가 이를 지시하거나 알았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좌영길입니다. 전당대회 때 돈 봉투로 뿌려졌다는 9천만 원. 누가 어떻게 마련했고 누구에게 뿌려졌다는 건지 검찰 수사 내용 성혜란 기자가 이어갑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꾸려진 돈봉투의 자금 마련은 송영길 캠프에서 조직 관리를 맡은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맡았습니다. 강 회장이 대전 지역 지인들로부터 먼저 3천만 원을 만들어 봉투 10개에 300만 원씩 담습니다. 이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했고 다시 건네받은 윤 의원이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에게 2021년 4월 28일 나눠준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이 추가로 현금을 요청해 강 회장이 다시 3천만 원을 만들어 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우리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나온 통화 녹음 파일을 근거로 이 전 부총장 등을 조사해 돈을 받은 현역 의원 10명의 신원도 파악했습니다. 돈을 조성하고 전달한 게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공천 등 대가를 노렸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의 조직을 관리했던 강 회장은 지난 19대 20대 총선에서 대전 동구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이 당 사무부총장에 임명된 것도 송영길 대표 선출 직후였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송영길 당대표 선출 뒤 치러진 지난해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서울 서초갑 지역구 후보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정당법 제50조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들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이 대중에게 익숙한 정치인은 아니죠. 그런데 당에서는 송영길 대표 측근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 정치자금 회계 보고서를 입수해봤더니 이 전 부총장이 선거 출마했을 때 40명 넘는 현역 의원이 후원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정근 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만 노웅래 의원이 가장 많은 후원을 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이 담겨있는 지난해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입니다. 채널A 분석 결과 민주당 현역 의원 46명이 지난해 2월에서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미래사무부총장에게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300만 원까지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이정근 후보에게 공천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람을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초 민주당 의원 4분의 1가량이 이 전 부총장을 후원한 건데 같은 날 벌어진 다른 지역 보궐선거 출마자에 비해 10여 명이 더 많았습니다. 당 관계자는 이 전 부총장은 송영길 대표가 직접 챙길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터라 의원들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에게 가장 많은 후원금을 한 현역 의원은 300만 원을 한 이성만 노웅래 의원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전 부총장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에 연루된 이들입니다. 후원 이유에 대해 이성만 의원 측은 채널A에 험지에서 고생하는 원외위원장을 순수하게 돕는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노웅래 의원 측은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철중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그러니까 돈을 현역 의원에게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돈을 받았다고 의심을 받는 거죠? 네, 저희가 파악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요, 최소 70명 이상입니다. 크게 세 갈래입니다. 전당대회가 벌어진 게 2021년 5월 2일인데요. 그해 한 달여 전인 3월 말 지역본부장,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이 전달됩니다. 전당대회 직전인 4월 28일에는 현역 국회의원 10여 명에게, 그리고 4월 말엔 추가로 선거운동 실무자인 지역상황실장 40명에게 돈이 건네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다 더하면 최소 70명인데 현역 의원들은 한 명당 300만 원, 캠프 관계자들은 50에서 100만 원을 받은 걸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저 세 갈래 중에 현역 의원부터 보면요. 윤관석 의원이 직접 회관에서 전달한 정황도 보인다고요? 맞습니다.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전 부총장의 대화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똑같이? 그렇지. 어제 그만큼? 그래서 내가 여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래서 오늘 빨리, 그래서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래, 해결할게요. 예.
이게 4월 28일 대화 내용인데요. 대화 내용을 보면 어제만큼 달라고 하는 듯하죠. 윤 의원은 그 전날인 4월 27일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봉투 10개를 전달받았고 다음 날 같은 금액을 더 달라고 했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달 장소를 회관을 돌아다니면서라고 표현했는데요.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는 의원회관에서 만나 직접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보면요, 대화 내용 보면 의원들이 먼저 요청하는 듯한 그런 내용도 있다면서요? 네, 대화 내용을 더 들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튼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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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그러니까,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그래갖고 막상 돈을 돌리다 보니 어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의원들이 떠올랐고 뺏겼어 라는 표현을 보면 일부 의원들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 네, 아까 세 갈래라고 했는데 현역 의원 말고 지역 본부장에게 또 돈을 주는 과정에서 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3월 말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인데요. 이성만 의원과 이 전 부총장의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영장에는 이 전 의원이 이 전 부총장 등 다른 피해자들과 공모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이 돈이 어떻게 배분됐는지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이성만이 10시에 만나자대. 왜? 비용 준다고? 받으면 50만 원씩만 정리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봉투를 나한테 만들어서 줘. 자, 아직은 검찰 수사 단계고 저건 녹음이다 보니까 진실은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어쨌든 내용들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궁금했는데 대체 이 돈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데요. 영장에는 강래구 회장이 지인으로부터 마련했다 정도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는데요. 강 회장의 정치 기반이 대전인 만큼 대전 지역의 사업가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자, 이 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오갔다. 심지어 저런 구체적인 녹취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당으로서는 엄청난 악재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일단은 침묵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도 국면 전환을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발언뿐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공식 입장을 내놓기 어려울 정도로 곤욕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압수수색에 이어 적나라한 녹취까지 나온 상황에서 전면 부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즉각적인 조사는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가 늦어질수록 당의 자정 능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요. 앞서 보면 결국 본인은 몰랐다는 거예요, 일단. 네. 자, 언제 들어옵니까, 한국에? 네, 송 전 대표는 채널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 전 부총장의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귀국도 당초 예정대로 7월에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정리하고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지만 불법 자금의 존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떠나 자신의 캠프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송 전 대표가 빨리 돌아와서 자진의 검찰 조사를 받으라는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김철중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첫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건 불거진 지 닷새 만인데요.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국민께 실망을 끼쳐드렸다고요. 그러면서 프랑스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이 직접 진상조사를 나서진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는데요. 여러 고민을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수습에 첫 발을 뗀 셈인데 그 의도와 효과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우연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닷새 만입니다.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당초 검토했던 당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 대신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당 지도부는 어제 저녁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맡기거나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별도의 진상조사 기구를 꾸리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안이든 진상규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수사를 요청한다며 여전히 검찰의 야당 탄압을 주장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더 이상 야당 탄압 운운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사과만으로는 한참 부족하다며 일벌백계를 주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오늘부로 탈당하겠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며 내놓은 말입니다. 내년 총선에 악재가 될 걸 우려하는 당 안팎의 압박이 거세지자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즉시 귀국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만 질 뿐 돈봉투 의혹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송 전 대표 귀국 이후에도 이번 의혹의 파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송 전 대표 기자회견에 조은하 특파원을 보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머리를 숙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어내려갑니다. 민주당에서 쏟아지는 탈당 요구에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상임 고문도 사퇴하겠습니다. 2년 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정치적 책임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 책임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법률적 사실 여부 논쟁은 변론을 하고 일단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가며 입장을 밝히던 송 전 대표는 검찰에 오히려 자신을 불러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송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돈봉투 의혹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점검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때 3명의 후보님이 나왔는데 3명의 후보가 30분 단위로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였습니다.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23일 파리를 떠나겠다는 송영길 전 대표는 한국에 도착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하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집과 후원 조직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에서 송 전 대표를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갑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사를 지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압수색을 나온 겁니다. 검찰은 이 연구소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이라고 보고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영길 캠프 자금 조달에 관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확인 결과 이 연구소는 2021년 2월에서 4월 사이 후원금이 1,000만 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전당대회가 임박한 4월 후원금은 전월의 5배 수준이었습니다.
연구소 측은 당대표 선거와 후원금은 무관하다는 입장. 통일부 산하의 정책 다루기 때문에 당의 선거나 당 활동하고는 무관했습니다. 회계 처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검찰에선 이 연구소 관계자가 송영길 캠프 회계 담당으로 합류한 정황도 포착한 걸로 전해집니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돈 살포에 직접 관여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전화통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연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도 내가 조금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연길이 형이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송 전 대표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는 송 전 대표의 서울과 인천 자택은 물론 캠프 관계자들의 자택 등이 포함됐습니다.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돈봉투 살포 금액이 기존에 알려진 9,400만 원 외에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법조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일방적으로 나왔는데 화가 많이 났던데요? 네, 오늘 송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저희 취재 기자가 경성 캠프 관계자와 연락한 적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언성을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언론이 항상 질문할 때 검찰의 대변인이 돼서 질문하지 마시고. 검찰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 검찰 입장에 대한 대표님의 입장을 여쭤본다는 말씀이시고요. 그것은 법정에서 싸웁니다. 네네. 그리고 검찰과 피의자는 법정에서 싸우는 거지 언론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참 상당히 격앙된 모습인데 그럼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오지 말라는데 왜 자꾸 오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한 후에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 높겠죠. 이 송 전 대표는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이런 절차가 필요가 없다 보니까요. 법원에 도주 우려가 없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로서 자진 출석을 한 걸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론 이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검찰청에 출석할 만큼 떳떳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 검찰에 깡통폰을 제출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억울해하던데 이게 또 구속 여부에 또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이 깡통폰을 제출하거나 후원 조직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교체됐던 점 이런 것들을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송 전 대표 말처럼 자기 증거 인멸한 건 죄가 되진 않는데요. 구속 사유가 될 순 있습니다. 이 점을 의식한 듯이 송 전 대표도 오늘 또다시 해명을 했는데요. 프랑스에서 한국 휴대전화를 쓰면 요금도 많이 나오고 구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제공한 프랑스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이 귀국한 뒤에 개통한 이 새로운 한국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송영길 전 대표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더군요. 네, 이 한동훈 장관이 과거 검찰에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던 일을 언급한 건데요. 송 전 대표와 한 장관 간의 공방 함께 들어보시죠. 본인에 대한 것은 증거멸체가 안 돼요. 그건 한동훈 장관부터 증거멸체로 그건 처벌해야죠. 본인이 다급하시더라도 이거저거 갖다가 끌어붙이실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다른 국민하고 똑같이 대응하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보면 앞서 라임 김봉현 전 회장 얘기도 그렇고 돈봉투 사건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송 전 대표와 연관이 있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29명의 민주당 의원 출입 기록 명단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300만 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받은 현역 의원 명단과 대조하고 있는 작업 중입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있고요. 이 라임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기동민, 이수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이 3억 원의 집 장롱에서 발견된 노웅래 의원은 뇌물 혐의 등으로 또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도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이 민주당의 연일 커지는 사법 리스크 그 중심엔 물론 이재명 대표도 있죠. 이 송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해 편파적이라고 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자기 범죄를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분. 자기 범죄를 수사하는데 여야 균형의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해지네요. 네, 아는 기자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수사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돈봉투 수수 정황이 포착된 민주당 의원 19명의 이름을 어제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어제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담담한 모습을 보였던 윤관석 의원.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소명을 잘 했습니다. 법원은 어젯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의원은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지역 위원장들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윤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사 내용, 관여 정도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무결돼 자동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국회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다시 청구해 바로 법원의 심사를 받은 겁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첫 현역 의원이자 돈을 직접 건넨 당사자로 지목된 윤 의원이 구속되면서 윤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다른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검찰은 어제 영장실질심사 당시 돈을 받았다는 의원 19명의 실명을 법정에서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이 필요하다 보고 보강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